자, 서 변호사님, 이번에는 정치권 뉴스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당권 이 도전을 할 것이냐, 등판을 할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1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출마는 100%. 아, 그래요? 출마는 100%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당선 가능성도 50%가 넘는다. 상당히 이번에 다코스로 떠오른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요. 여론조사만 보면 이게 초선들이나 신인들이 돌풍처럼 보이죠. 보통 이제 이준석 의원도 1등인 것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하고. 의원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머니투데이하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 피플 네트워크스에 16일 날 조사는 이준석이가 이제 1등한 것도 있어요. 20.4%로. 나경원은 이제 15.5%. 그리고 5% 앞선 것도 있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준석이가 2등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옛날에 김웅 의원도 2등인 게 있죠. 그때는 이게 두 번 다 나경원이 1등 했고요. 이런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웅이든 이준석이든 상당히 돌풍을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실제 표심과 다르다 봐요. 옛날에 우리 박사님이 정치 전문가니까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그때 기억나죠? 야, 그때는 이게 정말 40대 기수론 대단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그때 저쪽에서는 유진산인가? 구상유치 아니냐? 아직 엄마차 좀 더 먹고 와라. 구상유치. 이렇게 했지만 돌풍을 일으키고 끝내 이철성하고 김대중이 연합해서 원래는 YS가 이기다가 역전해서 김대중이가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선거 때 70년. 근데 그때 같은 초선에 저는 그 돌풍과 틀리다 봐요. 이번에 논 김웅, 이준석, 윤희숙, 김은혜 많이 놓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게 저는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를 못 보여주고 있다. 이분들도 확실한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 그냥 이게 인지도 조사처럼 여론에서는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봤다. 그렇죠. 이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정도 돌풍이지. 실제 국민의힘의 룰을 보면 저 룰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봐요. 룰은 이제 당심이 70이에요. 당심. 그다음에 민심은 30%예요. 이게 맞다 봐요, 저는. 당대표니까. 그렇다면 저는 결국 이 싸움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아무래도 이게 워낙 영남에 당원이 많잖아. 하고 그다음에 그 외 수도권 충청권의 연합 원외 나경원. 결국 저는 주호영과 나경원의 상당히 빅매치로 결론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언제쯤 출마 선언을 합니까? 11일이면은 6월.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직은 뜻만 드리고 있는 이번 건가요? 주에 하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하고 이제 언론에 벌써 사실상은 이제 출마 선언 저는 한 걸로 보이고 그럼 이게 제가 출마는 100%인데 이길 가능성이 50% 넘다 했잖아요. 그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이게 영남에서는 성골입니다. 저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로 와서 대구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학 교수도 하고 대구 살아요. 그럼 이게 TK, PK 저는 성골이잖아요. 양쪽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나경원을 보느냐면 지금 이게 저는 영남 배제론 이건 안 믿어요. 영남 배제론은 좌파들이 지어낸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민주당에 가면 호남 배제하자 이런 거 없잖아요. 민주당 후보들은 호남의 선택을 받자 호남 구애를 하지 호남을 배제하자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은 왜 영남을 배제하라 이건 말이 안 돼요. 영남이 많기 때문에 따라 저는 영남 배제론은 제가 이게 비판적으로 보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영남의 전략적 선택론, 영남 백의 종군론입니다. 이 말은 이게 호남 사람들이 왜 노무현을 선택했냐, 호남 분들이 왜 문재인을 선택했냐,
호남 분들이 왜 이재명이 안동 사람을 선택할까? 이게 전략적 선택. 대선에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이걸 따져보잖아. 그럼 이게 저는 제가 영남이지만 과연 이게 주호영이가 되는 게 대선에 유리할까? 아니면 이게 나경원이가 되는 게 유리할까? 전략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남에 나왔잖아. 근데 주호영까지 다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게 대선에는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니까 나경원이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영남 배제론이라기보다는 영남이 뭐 당원들도 한 65% 이렇게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될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수의 뭐 원조랄까 또 보수의 성지가 TK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네. 간판만은 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내년 대선 큰 판을 위해서 본 게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영남이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내대표는 이미 PK에서 그러니까 영남에서 가져갔으니까 당대표는 다른 쪽에서 갖는 게 내년 본선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지. 뭐 영남을 배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보고 제가 이게 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구도는 영남의 그 김기현 울산에 아주 잘 됐죠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도권의 나경원이다 수도권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충청권의 윤석열, 충청권 또는 이게 김동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충청권 출신들. 윤석열이가 만약 후보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이게 수도권, 충청, 영남 다 이게 포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지역 통합 이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당 면모 일신이랄까 또 20대, 30대 가장 중요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진들 소위 말해서 나경원, 주호영 같은 너무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그나물의 그 밥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이고 그 여론을 타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분도 노원에서 몇 차례 떨어지면서 금배지는 못 달았습니다만은 그 밖에 이제 김웅 의원이라든가 김은혜 전 비대위 대변인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MBC 앵커로도 또 유명하고 저희들도 같이 앵커할 때 패널로도 많이 나갔죠. 또 윤희숙 의원 이분도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윤희숙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 이후 이런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반박을 함으로써 이재명도 깨갱 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당대표라는 것은 5개월짜리 아니냐. 11월이면은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되면 모든 권한은 대권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중진 의원이 아니라도 좀 젊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면모일신 간판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도 거센 것은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재선이라든가 40, 50대 이런 당대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이준석하고는 화요일 날 그 채널 A에서 같이 방송을 쭉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은혜도 이제 MBN에서 박사님하고 같이 방송한 적도 많이 있죠. 개인적인 게 인연은 많이 있습니다. 김웅도 이제 검사 시절에 이제 국회에서 뭐 검찰개혁 토론도 하고.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그 5개월짜리 당대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대선 후보를 영입하고 만들어내고 대선의 선거 책임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있죠. 예, 그렇죠. 공천까지 정말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가 이번 당대표다. 그렇습니다. 이번 당대표가 뭐 초선들이 대충 실험하고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 제가 자꾸 70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때 YS나 DJ는요 나이만 40대지 실제로 이게 뭐 국회의원도 몇 선 하고 원내대표도 했잖아 YS가. 예. 김대중도 그렇고 그때 이철성이는 거물이었죠. 그때 40대면 지금 한 60대 됩니다. 5, 그러니까 60대. 제가 만약에 그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상당히 거물급으로서 나이는 40대 기수로이지만 이런 이게 경륜과
뭔가 이게 그 시대 정신, 그때 이게 야당이 완전히 사꾸라로 제2의 이중대로 전락했을 때 이런 게 그때는 나름대로 이게 미래 비전이라든지 시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게 40대 기술원이었죠. 근데 지금요. 지금 솔직히 이준석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데려왔죠. 예. 뭐 방송 좀 한 거 외에 당대표로서 이게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은 사는 사잖아, 제가 비판을. 그리고 이게 김원혜는 앵커였어요. 예. 그리고 앵커였다서 이게 당대표로서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좀 윤희숙 의원은 좋아하지만 윤희숙 의원도 이게 최고위원 정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게 당대표로서 얼마나 복잡한 걸 다 하는, 그래서 저는 경륜, 뭔가 이게 리더십, 이런 것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너무 이게 뭐 초선이나 신인들이 당대표로만 가지 말고 좀 최고위원으로 가라, 이게. 최고위원으로 이게 가고 당대표는 이게 나름대로 경륜이나 좀 리더십을 갖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대표는 정말 대선 전국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에 또 내년에 전국 지자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 또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또 주장도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탈영남이랄까 그런 주장들은 지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고, 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탈영남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세대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 경선 그 규정이 당대표 별도로 뽑고 또 최고위원 별도로 뽑는데, 저는 과거처럼 당대표부터 득표 그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뽑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당대표 조선 의원을 비롯해서 나왔다 떨어지면은 최고위원도 안 되고, 최고위원은 보면은 전혀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빼고 나서는 다 초선들이 뭐 다 최고위원을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이제 집단 지도 체제 같으면 그래 될 거예요. 예. 집단 지도로 가면. 근데 또 지금은 단일성 체제다 보니까 당대표가. 집단 지도 체제 예. 비슷하게 돼. 그래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들, 예, 이번에 최고위원 또 이게 나갔는데. 정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원이나 정미경 이런 분들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를 배울 때요, 좀 이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두 가지 길이 있다 봐요. 첫째는 이게 지방 구의원하고 서울시 의원하고 국회의원 가는 이 루트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 거쳐서 가는 루트 하나. 이렇게 좀 정치를 단계별로 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밟아가야지. 무조건 이게 저도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인지도 오거든요. 예. 방송에 여러 번 놓다 보면 이름 많이 들어봤네. 그래서 이게 근데 여론조사 조금 놓는다 해서 이게 당원들의 뜻은 아니단 말이에요. 조금 이게 그 초선이든 이제 신인들이 좀 더 이게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서 이게 일단 정치 입문하면 포용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이게 홍준표하고 뭐 꽃이었더니 당신은 조화가 아니냐, 뭐 꽃이 빨리 시든다, 이런 게 말싸움부터 계속하고 이게 포용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김웅? 또는 이게 그 이준석도 상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요. 아니, 당신에게 뭐 디산마 돌았냐고 주호영 대표하니까 당신들에게 803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게 논쟁.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중진들도 그런 논쟁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홍준표나 주호영도 이게 자제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초선들도 좀 이게 선배 정치에 대한 존경심이나 뭔가 이게 포용력이 있어야 뭐 대표로 이끌어가지. 계속 이 분쟁하면 제가 보기에 당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번에는 뭐 좀 이게 그 중후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존의 어떤 정치력이 있는 검증된 이런 분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당대표 선출에 외부에 있는 윤석열, 김종인, 뭐 내부에 있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이제 외부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럼요. 결국에 이게 대결을 하면
지금 한 10여 명이 당대표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게 밖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박사님이 빠뜨린 게 김무성. 당내 예. 있지만. 근데 지난번에 뭐 원내대표 경선 때 좀 관여했다가 그냥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갖고 김무성은 이제 그래도 합니다. 떨어졌다. 뭐 그래도 이렇게 이게 얘기가 마포에 계속 불러서 검증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김무성, 그다음에 김종인, 유승민, 특히 지금 이게 그 김종인하고 유승민이가 미는 게 김웅이에요. 김종인은 이게 직접 김웅이 한번 찾아갔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꼬붕대지 말고 싸우라고 김종인이든 같은 호남의 그 김웅. 그다음에 김웅이가 원래 유승민 바른당으로 이게 비례로 원래 갈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유승민이나 김종인은 김웅을 좀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이든 저는 홍준표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미는데 아마 이게 누구를 밀지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복당을 확실히 챙겨줄 처음에는 이게 주호영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은 뭐 주호영을 좀 미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는 또 자기 복당 때문에 다양하게 저는 훈수를 두고요. 아마 이게 외부 입김이 저는 상당히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키진 배현진 의원인가? 거기는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섰더구만요. 그럼요. 그거는 이게 아직 나이나 선수나 예.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게 배워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최고위원 감들도 아니죠. 그래 옛날도 이게 최고위원도 김정은처럼 삼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최소한 이게 그 선수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가 내년 본선 게임에 앞서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 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이런 당 대표가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마땅히 꼭 이런 사람 어떤가 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관심이 좀 없어요. 네. 근데 그 포괄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모든 주자들한테요.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그 뭐 부탁이나 당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선거는 치열하게 하되 인신공격을 하지 말자. 선거는 치열하게 하되 서로에게 그 자해적인 인신공격을 하지 말자. 제가 이게 방송하면 좌우명이 자유우파는 욕하지 말자거든요. 오로지 문재인 좌파 정권만 비판하자 이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거는 치열하고 논쟁도 치열할수록 좋아요. 근데 미래 비전이나 정책 가지고 논쟁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끼리 아까 김웅, 홍준표, 뭐 주호영, 이준석 있잖아요. 이런 게 저희끼리 자해적인 소모적인 이런 인신공격을 하지 말자. 이게 첫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권 교체라는 우리 절체절명의 대의를 위해서 똑같이 단합하자. 보통 이게 옛날에 보면 뭐 이인재나 이게 결과에 불복하고 나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어떤 이제 그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통 크게 단합하자.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